본인이 조건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성분들이 좀 완벽해야 결혼을 한다, 모든 게 갖춰져야 결혼한다, 이렇게 결혼 생각이 확고하지 않았던 분도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 계속 그냥 나이만 먹고 있는 거겠죠. 피디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몇 살에 결혼하길 원해, 엄마들이? 먹어도 한 35 전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아드님의 문의를 주셔서 오셨는데요. 스펙이 좋은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지금 30살 후반이 지금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다. 이러다 총각 귀신 되겠어요. 제발 결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근데 이렇게 아들은 별 생각 없는데 어머님이 추진해가지고 가입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부모님들 진행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싫다고 하면 모르게 어머님 소개처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다가 이제 남자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때 공개를 하시는 경우죠. 결정사 소개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상대방 여성분한테 얘기는 하는 거지. 그분 결정사인 거 모르고 나오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손이 2배로 가. 작전하는 것처럼. 작전이야. 근데 대표님 결정사 아닌 척 어떻게 소개하신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자기 이제 친한 어머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훈이 이모의 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지인처럼 소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님 찾아오신 이 아드님이 내년에 결혼 예정이신데요. 그분의 이야기인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이는 30대 후반 남성의 결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분 스펙입니다. 나이는 38, 직업은 대기업입니다. 연봉은 8,500,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자산은요, 서울 빌라 소유를 했고요. 대출을 꼈어요. 자차도 보유하고 있고요. 부모님 노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키는요 76에 외모는 평범. 거의 육각형 아닌가? 직업, 연봉, 학력, 자산, 부모님 노후 다 되어 있어. 괜찮죠? 근데 연애 경험이 좀 다소 부족하시긴 했어요. 술자리가 잦고요. 야근이 조금 있는 직업.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남자분이 가장 중요한 건 결혼 생각이 아주 많지 않다는 거야. 적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적극적으로 오신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 보유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만 있고 일을 안 하면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이제 노인이 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달달이 나오는 금액, 그것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 나와서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일을 안 해서 이제 만약에 매달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신 거지. 이런 경우는 좀 노후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집이 있고 연금도 나오시고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하신 게 있어서 좀 모아놓으신 것도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 해서 이제 집을 아들한테 증여하지 않고 있는 집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야. 담보를 받아서. 그걸 담보로 매달 얼마씩. 그렇죠. 그렇게도 생활을 하시긴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노후 대비 돼 있다고. 그런 경우도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달달이 드리는 건 아니잖아. 가끔씩 드려도 되는 정도.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부모님의 노후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달달이 부모님이 자식의 도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생활비 정도가 되는 정도를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남자분이 결혼 생각이 없던 이유에 대해서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혼자 벌 때보다 둘이 벌 때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비슷한 여자를 만나면 이게 가능할 거다. 이걸 아드님한테 인식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완전 세상이 달라진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머님한테 언급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왜 직접 안 하시고 어머니 시키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드님 모르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드님을 설득해가면서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과 아드님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저는 뒤에서 코치를 한 거죠. 두 번째,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친구들한테 휘둘리지 말아라. 친구들의 인생은 친구들의 인생이고 네 인생이 네 인생이지 않냐. 왜 친구들의 인생을 네 인생하고 결부시키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인과 정말 맞는 사람을 찾아주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아드님은 본인 스펙이 결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 스펙으로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지, 어떻게 보면. 기만 아니에요, 기만? 기만이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더 안 좋은 스펙의 결혼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 봐봐라. 이렇게 아드님보다 스펙이 더 안 좋아도 본인의 노력과 이런 부분으로 여성한테 어필해서 결혼을 한 사례가 너무 많다. 아드님이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냉정하게 제가 스펙 평가를 어머님한테 해드렸어요. 아드님 나이 빼고 학력, 직업 뭐 다 봐보셔라. 어머님이 따님이 있으면 아드님 같은 남자분 소개 안 받으시겠냐. 그렇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집에 가셔서 아드님한테 아드님의 스펙을 다 적어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의 영상을 계속 트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의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들은 정보는 본인보다 무조건 어린 여자. 외모 관리가 잘 되면 동갑도 상관없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부모님의 노후가 되어 있는 여자. 그러니까 본인 집안하고 비슷한 환경. 세 번째, 현명하고 똑똑한 여자를 해달라고 했고요. 네 번째, 퇴근 후에 같이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는 여자. 술을 아예 못 먹는 여자는 싫다. 술을 좋아하시나 보네. 술을 뭐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약간 집에 와서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좀 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상형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아주 까다로운 스타일은 아니시더라고요. 나이만 봤을 때도. 직업, 학력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첫 번째 여성분의 스펙입니다. 여자분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직업은 공기업에 근무를 했고요. 연봉은 5천, 학교는 인서울 4년제, 자산인 현금은 4천만 원 보유, 본인 차도 있었고요. 부모님 노후되어 있었고요. 외모는 키 160에 평범한 외모셨습니다. 자, 여자분은 솔직히 말해서 나이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 것 같아. 모은 돈이 나이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커버할 만한 다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요. 만남을 했습니다, 두 분이. 근데 남자분이 여자분을 거절했습니다. 만남을 해봤더니 나이에 비해 동안이긴 한데 끌림이 없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거절 이유가 여자분이 좀 내성적이다. 너무. 그러니까 여성분이 좀 여성한 스타일이고 남자가 좀 밀어붙여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 남자분 자체가 적극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좀 활발한 여자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만남을 하셨지만 안 되셨습니다. 여자분 두 번째 스펙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남자분이 약간 나이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나이를 아예 어린 친구 32살을 소개를 했습니다. 직업은 앞에 분보다는 조금 그랬어요. 중소기업. 연봉은 4천이었고요. 그리고 지방 사립 4년제 졸업을 하셨고 여자분이 현금은 더 모아놨어. 1억. 중반대. 경제관념이 엄청 좋은 친구였어요. 부모님 노후되어 있고요. 외모도 앞에 분보다는 키도 크고요. 65. 조금 더 예뻤어요. 남자의 반응 어땠을까요? 역시 남자는 나이와 외모더군요. 첫 번째 분 만남했을 때하고 완전 다르게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궁금한 게 이분 나이가 많지 않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좀 알바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뭐 주식도 좀 하고 적금도 부어놓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굴렸더라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급의 70%를 저금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나이도 어렸죠? 괜찮았지. 첫 번째 여자분보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조금 마음이 가셔서 지금 현재도 교제 중이시고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십니다. 이렇게 결혼에 비적극적이었던 남성분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남자분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요. 여자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너무 말이 잘 통했대, 일단은. 이제 본인도 일 끝나고 와서 맥주하는 게 취미인데 이 여자분도 그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다고. 둘 다 술을 막 먹는 건 아닌데 조금 은근히 한 잔씩 마시는 스타일이라 그게 너무 데이트할 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감이 더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한테 너무 든든했대. 어떤 점이 든든한 거예요? 여자분이 재테크한 얘기를 듣고 소비 습관을 보니까 아, 이 여자랑 살면 내 돈이 모이겠구나 싶더래요. 그게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상한 여들은 미래에 생각 안 하고 막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 모았다는 거에서 되게 맞아. 그래서 이 남자가 10년을 상상해 보니까 이 여자랑 결혼해서 재테크하면 잠실 쪽 아파트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래. 노후가 그려졌다는 거죠. 미래가 그려지면요. 결혼 생각이 없다가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남자분이 처음에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았잖아. 그 이유가 본인이 조건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성분들이 좀 완벽해야 결혼을 한다. 모든 게 갖춰져야 결혼한다. 이런 생각이 남자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여성을 만나다 보니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된 거잖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 생각이 확고하지 않았던 분도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뭔 줄 알아요? 일단 망설이지 않고 만남을 해본 거. 시작을 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남 기회를 제공해 주신 어머님이 이 아드님을 살리셨죠.
근데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 계속 그냥 나이만 먹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40대가 넘은 남성분들, 30대 후반의 남성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면 고민해볼게 하는데 고민하다가 뭐가 돼?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가셔서라도 또 밖에서라도 만남을 뭔가를 해야지 진행이 되고 뭐가 성사가 되는 건데 고민만 하다가 나이 1살, 2살 먹어서 40 찍고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소개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필을 더 많이 해야 돼서 힘들고요. 본인도 힘드시고. 그래서 이왕 결혼을 할 생각이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남성분들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만남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예쁜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계신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